부평구는 구립도서관 3곳의 운영시간을 최대 4시간 연장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도서관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한 주간 소식 위클리 자키에서 전해드립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학문. 인문학에서 지혜를 찾는 사람들을 뷰티풀 라이프가 만나봤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 2천만 시대. 하지만 현실은 카푸어? 이번 주 와이드 인천에서는 자동차 아껴 쓰고 오래 타는 방법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자키 조상아입니다. 부평구는 구립도서관 평일 운영시간을 최대 4시간까지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독서 인구가 늘고 도서관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립도서관이 오는 3월 4일부터 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부 구립도서관의 평일 운영시간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부계, 삼산, 청촌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3곳에 화요일에서 금요일 평일 운영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4시간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이들 도서관의 영유아와 어린이 자료실과 토요일, 일요일 운영시간은 종전대로 오후 6시까지이고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부평구립 부평기적의 도서관도 내달 4일부터 개관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1시간 앞당긴 오전 9시로 변경하고 목요일은 종전대로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구립도서관은 직장인과 대학생 등 야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안정적인 독서 환경 조성과 도서관 안전관리를 위해서 도서관 운영보조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야간 경비 인력도 배치하게 됩니다. 부평구립도서관 이희수 관장은 도서관이 야간에도 운영됨에 따라 그동안 도서 열람과 대출에 제한이 있었던 직장인과 일부 주민도 평일 저녁 시간에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지역의 독서 문화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독서 습관 정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덧 한겨울의 절정을 지나 이른 봄을 기다리는 2월. 그 2월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떠나가는 겨울의 끝자락에서 동계올림픽 개최국인 러시아의 매력을 한껏 느껴보시겠습니다. 인천국제교류재단과 신세계백화점이 공동으로 지난 7일부터 3일간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문화홀에서 러시아 음악, 미술, 발레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개최 기념으로 진행됐던 러시아 예술의 밤 행사의 시작은 이른 봄의 콘서트였는데요. 러시아 현지에서 성악을 공부한 베이스 이현성 씨와 러시아 연주가로 구성된 한국 아르띠아따 단원들이 한국인에게도 잘 알려진 러시아 민요 검은 눈동자를 연주했고 러시아의 국민 작가 푸시킨 단편 작품 눈보라를 음악으로 표현한 스비리도프의 눈보라 중 4번 로망스,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중 2번 왈츠 등을 연주했습니다. 특히 이번 콘서트에서 한국에서는 쉽게 들어볼 수 없는 러시아 전통악기 바얀 독주와 더불어 바얀과 한국의 피리, 피아노 협주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또한 한국 전통 판소리 춘향전의 사랑가 공연도 함께 펼쳐져 러시아 민요와 한국의 판소리를 비교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정월대보름에 부럼은 깨셨나요? 설이 가족적이고 개인적인 명절이라면 대보름은 온 동네 사람들이 한데 모여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회적인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화합의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부평구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통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부평구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부평구청 녹지광장과 삼산유수지 체육시설 등지에서 열렸던 대보름 맞이 행사는
부평구청 광장에서 열린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삼산유수지 체육시설에서 부평풍물단의 풍물 공연과 주민의 소망을 담은 달집 태우기, 주민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대동마당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오후 6시 이후부터 진행된 쥐불놀이 행사에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울러 연날리기와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떡매치기 등 전통놀이와 삼산이동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하는 대보름 사랑의 바자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우리 선수들 응원하시느라 다음날 꾸벅꾸벅 조시진 않으셨나요? 비록 몇몇 언론들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라고 표현들 하지만 선수들이 지난 4년간 흘린 땀과 노력은 금메달보다 더욱 값진 결실 아닐까요? 이어서 생활 속의 아름다운 이야기 뷰티풀 라이프가 계속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되는데 만약 정신이, 마음이 텅 비었다면? 뷰티풀 라이프, 오늘은 인문학에서 지혜를 찾는 사람들을 만나보자. 겨울의 끝자락 중구의 거리, 그리고 커피의 진한 향기가 느껴지는 한 카페. 하나둘 들어오는 사람들, 중년의 여성, 중년의 남성, 그리고 젊은 사람들까지. 사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오늘 이곳에선 인생과 철학에 대한 얘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제가 이 자리에 가게를 오픈하면서 저희 지인분들이 철학 교수로 있는 분 몇 분이 방학 동안에 저희 가게에서 철학 강의를 하는 게 어떠냐 의논을 한 결과 방학 동안에 4강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삶과 사고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 인문학. 인문학을 깊이를 알아보고 인문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자 하는 사람들. 자, 지금부터 인문학 속으로 푹 빠져볼까요? 고고고! 강좌는 장자 철학, 장자 인생 철학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장자 인생 철학이 뭐 이렇게 좀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 생명, 매일매일 마주하는 우리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의 생명을 과연 어떻게 마주하고 대해야 되는지 그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육아와 도가는 상호 보완적으로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삶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 문제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풀어내는 책을 멀리했던 학생들도, 일하기 바빠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던 직장인도, 기업을 경영하는 CEO도 각자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 따라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적으로 인문학에 푹 빠져들었다. 세속을 멀리하고 그냥 해를 거듭할수록 식을 줄 모르는 인문학 열풍. 도박하고 뭐 이런 사람이라는 후대의 평가를 많이 받죠. 예. 좀 벼슬 일단 부탁을 받고 오긴 됐지만 이전에도 이렇게 일반 대중들과 만나서 제가 갖고 있는 또 제가 공부했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또 쉽게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었고, 또 이번에도 그게 좋은 하나의 계기가 제 자신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또 대중들과 소통하는 또 철학을 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손이 닿는 것과 어깨가 고3 수험생들의 눈빛이 이보다 더 뜨거울까? 무릎이 버틸 때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끝없이 탐구하면서 현대 사회를 진보시키는 삶을 돌아보고 인생의 철학을 배우는 인류의 정신적 유산, 인문학. 장자와 장자에 공부하는 사람들과 불교의 그렇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딱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하나 이제
비유를 통해서 가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 우리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운동선수들, 뭐 스포츠 선수들 다 좋은데요. 어떤 야구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구체적인 기술을 펼쳐나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기초 체력이라는 게 있죠. 마찬가지로 모든 학문에 어찌 보면은 기초 체력에 해당되는 그런 기초를 다지는 게 저는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인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소양과 그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통해서 나와 나 자신과 또 사회와 이 전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논의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질문했더니 일단 질문을 깔아뭉개고 시작합니다. 나 기술 아니거든. 삶은 풍요로워졌지만 소중함은 줄어들고 학력은 높아졌지만 지혜는 부족하고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는 많지만 필요할 때 전화할 사람이 없는 누군가의 얘기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인문학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 몸뚱이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몸뚱이가 보이지 않으면 뭐가 보였을까요? 제가 바로 안에 장자라는 인물이 굉장히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렇게 쉽게 풀이를 해주시니까 되게 편했었었고 또 모르는 면을 알게 돼가지고 되게 반가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노장 사상으로 대표되는 그런 위대한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해보고 어떤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좋은 카페에서 음식도 먹고 또 좋은 얘기 듣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를 좀 편히 맺어라, 자유로운 관계를 맺어라라는 말씀을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족관이라든가 친구간 아니면 뭐 물질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하고 또 많이 갇혀 있었던 어떤 면들을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런 제 자신에 대해서 하나의 그런 물음을 하나 가져가는 그런 마음을. 개인적으로 동양 철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장자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물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사회를 바라보고 또 누군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새 들어와서 느끼는 게 좀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강의 들으면서도 그렇고 요새 생각도 그런 것 같아서 욕심을 좀 줄이고 또 좀 여유 있게 주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생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문을 닫는 카페. 그 시간을 이용해 열린 인문학 강좌. 카페 내부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는데 이곳에선 인문학 강좌 말고도 다양한 갤러리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차도 마시고 공부도 하고 그림도 감상하고 참 좋다. 지금 4강을 저희 지인 철학 교수님들이 방학 동안에 저희 가게에서 처음으로 철학 인문학을 열었는데요. 호응도 좋고 저도 그쪽으로 계속 생각해 본 중이고요. 지금 지인분들은 방학 동안에만 해줄 수 있는 분들이고 다른 분들을 영입해서 영화나 책을 같이 읽고 토론 쪽으로 가는 철학하고 플러스 해서 영화 쪽으로도 이렇게 보는 그런 걸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가 두려워서 그림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달리고 또 달리다 힘을 다해 쓰러져 죽은 사람에 대해 장자는 말한다. 그가 단순히 그늘 속으로만 걸어 들어갔어도 그를 괴롭히던 그림자는 사라졌을 것이라고.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매울수록 잠시 멈추고 그늘에 들어가 편히 앉아 쉴 여유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것이 휴식이든 작전 타임이든 말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이드 인천의 마스코트 윤치현입니다. 네, 대한민국 차량 등록수 2천만 대. 네, 하지만 여전히 비싼 가격도 가격이지만 기름값 등 유지비가 만만치 않아서 카푸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을 정도인데요. 이 야속한 자동차 어떻게 오래 쓰고 아껴 쓸 방법이 없을까요? 있지 왜 없어? 저를 따라오세요. 절로. 고유가 시대를 사는 시민들의 가슴은 기름값 변동에 따라 가슴이 덜컥대기 일수. 거품을 걷어내고 나에게 맞는 자동차를 선택하자. 이제는 자동차를 제대로 관리하여 유류비도 절약하면서 오래 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때 그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점은 디자인, 성능, 가격대. 차량은 크기에 따라 연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30km로 잡을 경우 1년 연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년간의 연료비를 추정해보면 대형차와 경차의 연료비가 자그마치 200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론적으로 대형차에서 소형차로 갈아타기만 해도 10년간 1,800만원 이상의 절약을 하게 되는 셈인데요. 생활 속 유류비와 유지비 절약 팁! 경제속도로의 주행습관은 연비도 좋아질 뿐더러 안전운전의 기본이겠죠? 자, 이제 절약 방법도 익혔으니까 이제 차를 구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 같은 경제 불황 속에서 가계 부담이 큰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이 망설여진다면, 그리고 면허를 따고 첫 차를 구입하시는 거라면 일단 중고차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운전이 미숙한데 새 차를 끌고 나가서 흠집이라도 생긴다면 아파. 많이 아파. 이 중고차 가격이 너무 싸면 왠지 뭔가 하자가 있는 차 같고, 그렇다고 너무 비싸면 바가지 쓰는 것 같고, 도대체 중고차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차량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연식 대비 주행거리, 그러니까 즉 1년에 한 2만 킬로 내지 정도 타는 정도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차량 상태에 타이어 상태라든지 이런 거 확인하셔갖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관에 장기스라든지 아니면 찌그러진 곳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보시면 되죠. 일단 외관 쪽에서 타이어 상태를 보시면, 여기에 타이어 상태 보시면은 홈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이 정도면은 자동차 성능 기록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행거리가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주행거리랑 계기판에 있는 주행거리랑 확인을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고 유무가 표시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자동차 상태를 보시고, 국산차의 성능은 10년에서 15년이지만 대부분의 신차 구매 고객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차량을 바꾼다고 합니다. 3년에서 5년 사이의 차는 새 차에 비해 가격은 많이 싸면서도 성능 면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 적극 참고하세요. 이 차량 구입만큼 중요한 정비. 여전히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전문가만큼은 아니더라도 오너 드라이브라면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겠죠? 차량 등록 대수 2천만 시대. 그러나 운전자들은 많아도 차량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여전히 많은데요. 사고가 나거나 차량에 고장난 경우 외에는 정비소에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산. 내 스스로 자동차에 대해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면 사람이 병원에서 정기 점검을 받듯 차량 역시도 정기 점검을 받아야만 합니다. 구동액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 오일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양이 적거나 그러시면은 엔진이 가열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진 쪽으로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연비도 안 나오시고 나중에 비용이 많이 손실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차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한 건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타이어인데요. 이 차 성능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타이어 관리가 안 된다면, 자, 이렇게 말 안 해도 아시죠? 타이어 신발보다 싸다, 이런 말에 혹하시는 분들 아직 계시나요? 제 신발은 5만 원인데 이보다 싼 타이어는 거의 폐기 직전의 상태일 것이고, 신발보다 싸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고가 명품 신발보다는 싸더라,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타이어, 그 타이어 고르기와 관리법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타이어가 멀쩡한데도 굉장히 심하게 싸게 파는 타이어가 있는데 그 타이어들은 중고 타이어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중고 타이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중고 타이어라는 대리점 간판을 걸고 파는 게 중고 타이어고, 싸게 판다는 개념은 좀 연식이 좀 오래된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손님들한테 고객행위로서 좀 싸게 팔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타이어를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되는 거예요? 타이어는 물론 자기 차에 맞는 사이즈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중요시 고를 거는 그 DOT 넘버라고 그러는데 4713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앞에 두 자리는 생산된 주, 위에 두 자리는 생산 연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47 나누기 4 하면은 11월 정도에 나온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올바른 타이어 교체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보통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25,000에서 3만 정도 이렇게 교체 시기를 보고 있는데, 어떤 길을 차주분께서 어떤 길을 다니시느냐, 어떻게 다니시냐에 따라서 성향마다 차마다 다 그 교체 주기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 타이어의 일반적인 관리 방법이나 오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00km에서 15,000km 사이마다 한 번씩 앞뒤로 바꿔주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작업을 한 2회 내지 3회 정도 하시면은 남들보다 1.5배 내지 2배 정도는 더 타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기압입니다. 공기압은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적정 공기압으로 맞춰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눈 부릅 귀 쫑긋 열고 자동차 관리법 잘 익히셨습니까? 저는요, 마치 자동차를 한 대 새로 산 것처럼 마음이 굉장히 든든한데요. 지금부터라도 자동차를 좀 더 현명하게 아끼고 사랑해 주신다면 좀 더 오래오래 더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치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